9월 28일 생생주식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지난주 증시를 전망하면서 주 초중반에는 지수가 버티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주중 후반으로 가면서는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때 예상해 드렸던 흐름대로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요일장은요,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경기 지표가 부진하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라고 해서 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국 증시가 미국의 GDP, 2분기 GDP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이쪽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PC 지표가 전망치에 부합되게 나타나니까 또 금요일에 반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면은 PC 같은 경우는 8월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라고 밝혔죠. 이거는 2024년 4월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장이 예상했던, 시장이 전망했던 그러한 전망치에 부합했다. 라는 결과치로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해서 또 지수가 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이 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번 주 후반 10월 3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번 주 4거래일 동안에 어떤 부분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9월 ADP 집계 민간 고용지표 발표가 10월 1일에 있어요. 10월 1일에 있는데 한국 증시가 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기 및 고용 상황을 선제적으로 체크하고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연휴 전 마지막 지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 증시는 일단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월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 요게 이제 발표가 있어요. 시장은 49.2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9.2포인트. 요 예상치보다 부진해야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또 부진해야 되는 건지 참 아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3일에 발표가 있는데 현지 시간 시장 예상치는 4만 3천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8월에는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에는 4만 3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증가는 유력한데 8월 대비 증가가 되더라도 증가폭이 한 자릿수 초반, 그리고 구인율이 하락해야만 노동시장의 수요 둔화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레저나 숙박업, 여행 관련주 등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 있죠.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현재 여야 이견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 생긴 건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셧다운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일단 현지에서는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흐름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후반 쪽으로는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른 매물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는 이제 월, 화, 수, 목 4거래일만 열리잖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반등했기 때문에 월요일 한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다시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주 수 목요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로 바짝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연휴에 따른 매물 소화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제적인 연휴에 따른 매물 소화를 선제적으로 겪으면서 지수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완전히 접근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제한적 기술적 반등, 화요일까지는 좀 혼조세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수요일 목요일 쪽으로 접근하면서는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번 주는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도요.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이 상승 파동은 보시다시피 5일 이평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올라간 상승 파동입니다. 이런 상승 파동은 통상 20일 이평선 전후에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 월 화요일 혼조 등락 후 수 목요일 20일 이평선 지지 기반에서 안정을 좀 찾는 이런 모습이 기술적으로도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이번 주 증시에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휴일인데요. 이번 주 한 주도 매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